안녕하세요. 정말 살다 보니까 별의 별일을 다 겪고 그러는데 얼마 전에 정말 시원하게 복수를 한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원래 고졸 출신 사업가였어요. 부모님께서 저를 낳고 할머니께 맡겨버린 후 이혼을 하셨고 저는 9살 이후로 부모님 얼굴도 못 보고 살았지요. 두 분 다 재혼을 하셔서 할머니에게 거의 저를 버리다시피 한 거예요. 할머니도 노하셔서 자기 자식들 안 볼 거라고 너는 내가 엄마로 생각하라고 하면서 제가 기죽지 않게 엄청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그 덕에 저는 어디 가서도 항상 자신감 넘치는 태도와 함께 당당하고 멋있게 살려고 노력을 엄청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감과 자존감 하나는 남부럽지 않을 정도로 최고였습니다. 고3 때 군고구마를 팔아서 한 달 매출이 400만 원이었다면 믿어지시나요? 오롯이 자신감 하나로 그렇게 고구마 하나로 어마어마한 매출을 달성하게 되었고 또 그 매출을 모아서 작은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죠. 남들 대학 갈 때 저는 대학을 가지 않고 장사를 시작했고 그 덕에 젊은 나이에 남들과는 다르게 돈을 많이 벌게 되었습니다. 한 달에 거의 800만 원을 순수익으로 가져갔으니까요. 제가 한 일은 이제 붕어빵 기계를 납품받아서 상인들한테 팔고 길거리 장사하는 분들의 포장마차 기계나 이런 것들을 싹 다 파는 그런 일을 했어요. 아무래도 제가 길거리 장사를 좀 해보다 보니까 그분들이 뭐가 필요한지 다 알게 되었고 돈이 없어서 길거리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니까 조금 더 저렴하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시작해보자 해서 그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전국에서 그런 거를 전문적으로 파는 소매업체가 저밖에 없었기 때문에 매출은 가히 상상을 뛰어넘었습니다.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매장도 늘리게 되었고 저는 점점 더 바빠지게 되었어요. 그렇게요, 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가게 가고 운동하고 돈 벌고 하다 보니 집에 오면 밤 11시고 그때 밥 먹고 샤워하고 잠들면 거의 3, 4시간 정도밖에 못 자는 상태가 되어버려요. 아이고, 참 그런데 그거를 거의 10년간 하다 보니까 문득 제 인생에 기쁨, 행복이 없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뭐 한 거지, 지금 동안? 남들은 다 앞을 향해서 갈 때 나는 너무 현재를 살았구나. 그래서 미래에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안 했구나 하면서 뼈아픈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불면증 때문에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이 안 오고 우울증에 걸려서 인생에 회의감이 들기 시작하고 하루하루 조금 마음이 지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하니 정말로 하면서요. 그런데 그때 저에게 한 사람이 권유를 해주는 겁니다. 남 사장, 20대 때 연애 한번 못 해봤지? 불쌍해서 어떻게 해? 연애가 우리에게 주는 혜택은 무척이나 많아. 그러니까 남 사장 연애 시작해봐. 아마 세상이 다르게 보일 거야. 그 사람 때문에 지친 내 삶에 따스한 빛이 들어오는 것 같고 또 부정적이던 남 사장의 마음이 긍정으로 가득 차게 될 거야. 하면서 저에게 연애를 권유한 겁니다. 그런데 개인 사업자가 사람을 어디서 만나나요? 만나기 정말로 쉽지 않았지요. 그러다가 저를 잘 아시는 사업거래처 사장님께서 자기 회사에 있는 경리를 한번 만나보라고 아무래도 이 경리 굉장히 똑똑하고 또 머리도 빠르게 굴러가고 사람이 좋다고 하면서 저에게 소개를 시켜준 겁니다. 사실 저는 자연스러운 만남을 기대하는데 이렇게 자연스러운 만남만 기대했다가는 아무것도 안 되고 죽도 밥도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빡 들게 된 겁니다. 안절부절 못하다가 제가 결국 알겠어요. 그 소개팅 받아보겠습니다. 하면서 넙죽 그걸 받은 거지요. 생애 첫 소개팅을 나가는 날은 제가 사업 시작을 할 때보다 더 떨렸어요. 아무래도 오랜 시간 동안 여자랑 말을 안 하다 보니까 어색하더라고요. 그런데 소개팅 장소에 나간 순간 저는 그 여자의 얼굴을 보자마자 뒤에서 후광 같은 게 비춰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아름다웠고 예뻐 보였어요. 그 여자의 얼굴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여자가 내 앞에 있는 거지? 정말로 너무 이쁘다. 하면서 입을 떡 벌리고 저는 첫눈에 반하게 되었습니다. 여자 앞에서 소극적이고 자신감이 없었던 제가 그 여자를 쟁취하기 위해서 안 해본 것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헌신적으로 그 여자에게 저에 대한 어필을 했어요. 이 여자를 놓치면 나는 앞으로도 아무도 만날 수 없을 것 같고 평생 혼자 살다가 외롭게 삶을 마감할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말을 해보니까 심성도 착한 것 같고 똑똑한 것 같고 해서 절대로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행히도 그 여자도 저를 좋게 봐주어서 저희는 조심스럽게 교제를 하기 시작했고 저와 그 여자 연인 사이가 되었어요. 남들이 어떻게 젊고 이쁜 여자를 반하게 만들었냐고 진짜 너무나도 부럽다고 하면서 저를 쳐다보았죠. 저는 여유로운 미소를 씩 지으면서 나도 10년을 혼자 살다가 이제야 사랑을 시작하게 된 거라고 하면서 말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여자와 아름다운 연애 끝에 청혼을 하게 되었고 저희 둘은 근사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내가 내 여자한테만큼은 가장 잘하고 제일 좋은 것을 해주고 싶다는 마음에 조금 가격이 비싼 야외 결혼식을 진행했습니다. 아내가 저를 쳐다보는 눈빛은 말 안 해도 꿀이 뚝뚝 떨어졌고요. 저요, 정말로 신혼생활 1년간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행복감을 느꼈어요. 너무 외롭고 맨날 남자들만 있는 저희 가게에서 쑥식하고 살았던 저에게 아내가 생기고 보금자리를 만들고 하니까 숨쉬는 것도 즐겁더라고요. 매사에 감사하게 되고요. 저는 저에게 아내를 소개시켜준 그분에게 양복 가장 좋은 브랜드로 해서 딱 멋지게 맞추어 드렸어요. 제 생명의 은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마음은 바뀌게 되었지만요. 하여튼 아내에게 너무나 고마웠던 저는 어차피 돈 많이 벌어봤자 나는 바빠서 쓰지도 못하고 하니까 아내라도 돈 걱정 없이 살았으면 정말 좋겠다는 마음으로 저는 아내에게 카드를 건네주었습니다. 아내는 정말 이거 받아도 되냐고 하면서 조금 머뭇거리다가 이내 마음을 열어서 저의 카드를 받아서 잘 썼어요. 아내가 제 카드를 잘 써주니까 저는 또 그거대로 자극이 되어서 내가 더 열심히 살아서 돈 많이 벌어야겠다 싶었던 거죠. 아이고, 그런데 저의 그런 생각은 너무나 멍청하고 바보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진짜 멍청한 짓이었죠. 제가 거래하던 업체가 저에게 기계를 받아가고 다음 달에 돈을 주기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잠적하면서 제가 엄청난 손실을 보게 된 겁니다. 결국 은행 돈을 빌려서 가게를 운영해 가긴 했는데 그때의 타격이 너무나 커서 휘청거리는 상태에서 또 한 번의 어음 문제가 발생해서 아주 그냥 폭삭 무너져 내리게 된 거죠. 그냥 망했습니다. 대출한 거 다 갚지도 못하고 파산 신청을 한 저는 맨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했어요. 아내도 제 옆에서 같이 슬퍼하면서 일어날 수 있을 거야 우리는 다시 보란 듯이 멋지게 일어날 수 있을 거야 하면서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내를 잡으며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내가 멋지게 재기에 성공할 거라고 하면서 크게 말했어요. 아내는 눈을 꼭 감고 알겠다고 하면서 따뜻한 손으로 저의 뺨을 어루만져 주었죠. 그런 아내를 위해서라도 내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야겠다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사업을 준비하려고 열심히 막노동하고 돈을 모으고 있을 때 저 정말 상상하기 힘든 일을 겪고야 만 거였어요. 제 지인 중에 한 놈이 갑자기 저에게 문자를 하나 보내는 겁니다. 야, 이거 네 아내 아니냐? 웬 늘탱이랑 모텔에 들어가? 이거 뭐야? 하면서요. 저는 당황해서 엥? 이게 우리 아내라고? 하면서 사진을 확대해 보니까 반바지에 야시시하게 입은 아내가 한 아저씨와 손을 잡고 숙박업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아내라는 것을 확신한 이유는 종아리에 점이 큰 거 하나가 있는데 반바지를 입어서 그게 다 보인 거였어요. 와, 진짜 너무나도 충격받은 저는
이건 아니라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하면서 소리쳤습니다. 거의 마음이 무너져 내릴 정도로 큰 멘붕을 겪게 되었어요. 일하다가 말고 저는 집으로 가게 되었고 거기서 미친 사람처럼 멍하니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내 인생의 목표가 사라진 기분이었어요. 나 왜 사는 거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구렁텅이에 빠지게 된 거지? 하면서요. 손이 떨리고 너무나 억울하고 심장이 갑갑하더라고요. 진짜 속상하기도 했고요. 아내가 뒤늦게 밤에 들어왔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잠에 들 때까지 기다린 후 자고 있는 아내의 손을 이용해서 아내 핸드폰 지문을 열어버리고 그 안에 있는 대화 메신저 내용을 보았어요. 알고 보니까 아내는 스폰을 받고 있었던 거였어요. 제 앞에선 순수하고 착한 척을 하더니 뒤에서는 돈맛에 들어서 이 남자 저 남자 가리지 않고 만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웃긴 거는 저를 만나기 전부터 격리일과 함께 이렇게 부업을 즐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걸로 자기가 사고 싶은 물건들 다 사고 사치 부리고 한 거였어요. 저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몰라요. 아니, 진짜로 이게 사실인가? 내가 가장 사랑했고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이 여자가 정말 나를 배신한 게 진짜인가 하면서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사람이 너무 놀라고 그러면 아예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진짜 갑갑하고 토 나올 것 같고 그랬습니다. 저는 결국 이혼을 결심했어요. 한 번 신뢰가 깨진 여자랑 더 이상 못 살겠다 하고 그 불륜의 증거들을 다 저의 핸드폰으로 보냈습니다. 아내는 한 중견기업 사장이랑 만나고 있었고 그 사장은 자기한테 오면 자기 재산 다 내 거라고 하면서 아내를 살살 구슬리고 있었어요. 아내는 처음에는 거절하다가 제가 쫄딱 망한 그 시점 이후부터 사장님 우리 만나요. 나 버리지 않을 거죠? 나 사장님한테 쪼르르 가는 거 고려하고 있어요. 하하 하면서 아부를 떨더라고요. 아주 심한 중증의 기회주의자였습니다. 이런 여자가 다 있냐 하면서 그 문자를 본 순간 그나마 있었던 정남이도 뚝 떨어지면서 저는 하염없이 그냥 한숨을 푹 내쉬면서 이혼 경험이 있는 친구에게 부탁해서 변호사를 고용했습니다. 그 변호사는 이 정도 증거면 무리 없이 이혼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을 거라고 다른 거는 다 걱정하지 말고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사자분 마음 챙기는 거에만 집중하라고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고마웠죠. 변호사가 없었다면 나는 이미 혼자서 너무 견디기 힘들어 죽었을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소장을 쓰고 아내에게 그걸 건네며 나 당신 바람 피우고 돈 많은 늙탱이 만나서 돈 받는 거 다 안다고 긴 말 안 할 테니까 우리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요. 제가 그렇게 말하면 최소한 아내가 정말 미안하다고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고 당신한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어서 나 죄책감이 너무 심하다고 그렇게 말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녀 정말 적반하장이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막 소리를 지르면서 당신 내 핸드폰 봤어? 미친 거야? 왜 남의 핸드폰을 허락도 없이 보고 난리야? 나 진짜 너무 어이없어. 화가 나. 하면서 되려 짜증을 내더라고요. 저는 너 이제 돈 많은 남자 물었다고? 막 나가자 이런 거야? 왜 그래? 인성이, 너 진짜로 정상이 아니구나. 나 너 같은 거는 처음 봤다. 어쩜 그렇게 개념이 없이 막 나갈 수 있냐? 인간도 아닌 것, 한심한 것. 하면서 저는 혀를 끌끌 차면서 그녀에게 팍 물건을 던졌어요.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고. 이 짐덩이들 다 들고 내가 사준 가방은 내가 가위로 다 잘라버릴 거라고 하면서요. 그러자 제가 가방을 자르려고 하니까 미안하다고 하면서 또 안절부절 못하더라고요. 나의 존재보다 가방의 존재를 더 중요시하는 여자를 내가 만난 거구나. 나는 정말 여자 보는 눈도 없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거지? 정말 답답하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저의 마음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아내와 이혼 소송 1년 끝에 남남이 되니까 거의 폐인이 되었어요. 맨날 술 마시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니까 사람이 그냥 완전히 미친 사람 직전까지 갔습니다. 무어라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 절망감은 설명할 수 없었고 저는 그저 무기력한 채로 하루를 보내다가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무너지면 너 자신한테 지는 거라고 절대로 무너지지 말고 약해지지 말라고 하는 조언에 정신을 번뜩 차려서 저 일을 하게 되었어요. 다행히 다시 시작한 사업은 아주 잘 되었습니다. 종목을 바꾸어서 자전거를 파는 일을 했고 그때 마침 정부에서 자전거 도로를 확대하겠다, 낙동강까지 이어지게 하겠다, 뭐 이런 발표를 해서 자전거 수요가 엄청났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랑 공유 물건업체에서 자전거 공유제를 확대하겠다고 해서 저에게도 문의가 들어오고 소위 물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저는 그때 열심히 노를 젓게 되었고 다행히도 꽤나 큰 성공을 이룰 수 있게 되었어요. 전에 진행한 사업에서 생긴 빚을 전부 다 갚을 수 있게 되었고 엄청나게 기뻤어요. 남들은 그게 무슨 성공이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제 명의로 된 집도 사고 멋지게 당당하게 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났으니까 이것만큼 기쁘고 뿌듯한 일은 또 없다고 저 나름대로 생각하게 된 거죠. 그렇게 다시 한번 사업을 통해서 저는 재기를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제 동업자의 여동생과 함께 눈이 맞아서 연애를 하게 되었어요. 힘들고 힘들었던 저의 마음에 담비 같은 존재가 그녀였습니다. 전 아내와의 그 아프고 싫은 기억들은 그녀를 통해서 싹 다 잊어버릴 수 있게 되었고 많은 고민 끝에 그리고 신중한 만남 끝에 결혼을, 아니 재혼을 하게 되었어요. 2번 하는 결혼이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떠벌리고 싶지 않아서 조용히 재혼식은 생략한 채 혼인신고만 했죠. 대신 거래주 사람들의 많은 축하를 받았습니다. 제 현 아내는 본인이 벌어서 본인 돈으로 생활비 쓴다고 나는 의지하는 것이 있고 나의 자립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크나큰 자부심을 가지는 사람이라고 저에게 말했어요. 사실 제가 그녀에게 또 카드를 주면서 마음껏 쓰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제 현 아내는 제가 그렇게 해주는 것보다 자신의 능력을 인정해주고 자기가 돈 버는 것을 존중해주는 것에서부터 기쁨을 느끼는 사람인 것 같아서 그렇게 하도록 해주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뿌듯했고 또 기분이 좋았어요. 정말 이제야 나랑 퍼즐처럼 딱 맞는 사람을 찾은 것 같아서요. 세상에 둘도 없는 이 여자가 나의 여자라는 게 그저 그냥 감사할 뿐이었고 앞으로도 이 여자랑 쭉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크게 대인 후에 만나게 된 여자라서 신중하게 만남을 진행했고 그만큼 확신이 있었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함께 살게 된 저와 아내는 주말마다 여행도 같이 가게 되었고 또 서로 힘든 점이 있으면 이야기 나누면서 다 털어놓고 하면서 인생의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신혼집을 조금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사업도 잘 되고 또 제가 차를 한 대 사면서 직장에서 조금 먼 곳에 집을 잡게 된 거였죠. 아무래도 기존 신혼집은 직장이랑 가까운 곳에 잡느라 공장 근처였고 외노자들도 많아서 치안이 그리 좋은 동네는 결코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차를 사면서 더 이상 대중교통 이용 안 해도 되니까 좋은 동네로 가게 된 겁니다. 아내가 그때 몸이 안 좋아서 입주 청소를 못하게 되었고 사람을 불렀어요. 입주 청소 도우미로요. 그런데 그때 온 사람이 청소를 개판으로 해놓은 겁니다. 화장실에 물기가 싹 제거를 안 해서 곰팡이가 쓸어있고 바닥은 이게 뭐 흙을 뿌리고 간 건지 도저히 청소를 했다고는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화가 난 저는 업체에 전화해서 아니 뭐 청소를 이따구로 하고 돈을 받아가냐고, 사람이 바빠서 현장을 안 지키고 있으니까 그냥 아주 개판을 저지른 거냐고, 나는 도저히 화가 나서 그냥 있을 수가 없다고, 빨리 와서 이거 AS해주고 해결해달라고 하면서 거의 뭐 고함을 질렀습니다. 벽지도 뜯어져 있고 노란색 자국도 있고 새 집인데 외부인이 들어와서 다 망가뜨린 기분이었어요.
업체에서는 자기네가 일을 글로 잘했으니까 종종 인성이 덜 된 사람들이 이렇게 일을 망치고 간다고 너무나 미안해서 빨리 다른 사람으로 보내드리겠다고 했죠. 저와 아내는 아무래도 현장을 지키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아내 보고 집에 있으라고 제가 일 끝나자마자 바로 가겠다고 했죠. 그러다가 마침 일이 일찍 끝나서 입주 청소 도우미랑 거의 같은 시간에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음료를 하나 사가지고 올라갔어요. 아무래도 저희 집 청소 잘 부탁한다는 의미로요. 그런데 너무나도 화가 나는 게 아직도 어이가 없어서 손이 덜덜 떨리는데요. 입주 청소 도우미로 온 여자가 제 전 아내였어요. 저는 두건을 쓰고 마스크까지 쓴 그 여자의 얼굴에서 전 아내의 얼굴이 보이자마자 저는 뭐야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 얼굴을 확인한 그 입주 청소도 끄악 하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저를 보자마자 벙찐 전 아내는 네 능력이 어디 있다고 이렇게 좋은 집에 살아? 허참, 내가 별꼴이네. 너 빚내서 이 아파트 산 거니? 하면서 어이없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저는 너는 그걸 말이라고 하냐? 너랑 이혼한 덕분에 내가 사업으로 성공할 수 있게 되었어, 알아? 참, 너는 다른 돈 많은 남자 물어가지고 나 배신하고 가더니 어쩐 일로 여기 와서 청소를 다 하냐? 먹고 살기 힘든가 보다 라고 말하니까 전 아내는 그 입 다물어 하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저는 하참 다시는 보기 싫었던 이 얼굴을 보니까 어제 먹었던 생선이 올라올 것만 같은 기분이 든다고 내가 더러워서 너한테 복수 안 한 거니까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냥 우리 집에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성격 더러운 전 아내는 제 집에 칵 하고 침을 뱉고 나갔어요. 잠깐 밖에 나가서 수건을 사고 들어온 제 아내는 집에 딱 들어와서 제 전 아내를 만나게 된 거죠. 제 아내는 전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만 들어보았지 얼굴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제 전 아내를 보자마자 미영아, 너 어쩐 일이야? 와, 진짜 신기하다. 고등학교 때 우리 같은 반이었잖아. 하하 하면서 말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제 전 아내와 현 아내 동창이었던 거예요. 아내는 놀라면서 너 엄청 잘 사는 집안 아니었니? 왜 여기서 이런 일 하고 있어? 하면서 물어보더라고요. 그러자 제 전 아내는 아니야. 그냥 뭐 취미야 취미. 그냥 하는 거지. 몸도 움직일 겸사겸사 해서 하하하 라고 하더라고요. 와, 그 꼴을 보고 있으니까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뭐 저런 뻔뻔한 여자가 다 있나 싶었던 저는 바로 아내에게 이 여자가 내 전 아내라고 내게 거짓말치고 돈 많은 남자 만나서 몸 굴리고 그런 식으로 돈 번 여자라고 하니까 제 아내 깜짝 놀라서 진짜 너가 그 여자냐고 하면서 제 전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전 아내는 아무 말도 못하다가 그래, 나 이 남자 전 아내였다. 너는 골라도 이런 남자를 고르니? 이런 보잘것없는 남자랑. 허참, 어이없어. 너는 고등학교 때부터 애가 참 별로인 여자 같더니 결국에도 이런 별로인 남자랑 결혼하는구나. 끼리끼리는 과학이라고. 나는 이 남자랑 끼리끼리가 아니라 이혼했어. 나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 재벌이야. 라고 하더라고요. 누가 봐도 돈이 없어서 입주 청소하는 건데 불쌍하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 변명을 하고 거짓말로 자기 겉모습을 치장하는 게요. 당연히 거짓말이라는 것을 제 아내는 눈치를 채고 말했습니다. 너 동창회에서 민주한테 500만 원 빌렸는데 잠적하고 안 갚았다며. 민주 그것 때문에 엄청 힘들어하고 마음고생했는데 너랑 연락 끊겨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대. 그걸 내가 얼마 전에 들었거든? 그 소리를 들었는데도 너가 재벌이랑 만나고 있다는 것을 믿으라고? 허참, 웃기지 마. 나 절대 그거 안 믿어, 알겠어? 그리고 애들한테 싹 다 말할게. 너가 어떤 여자이고 어떻게 사는지. 민주한테도 네 번호 전해줄 테니까 빨리 그 500만 원 갚아라. 여기 입주민 청소 소장님한테 네 주소 물어보면 바로 나오니까 도망갈 생각하지도 말고 하면서 단단하게 일러주었습니다. 그러자 제 전처는 창피했던지 문을 열고 도망갔어요. 아무리 세상이 좁아도 그렇지 어떻게 이런 곳에서 만나냐 하고 저희 부부는 놀랐습니다. 그냥 청소 우리가 하자 하고 저는 전처가 남겨준 청소도구로 집을 청소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수소문에서 전처가 왜 이런 생활을 하는지 알아보았어요.
알고 보니까 전처 그 중견기업 사장한테 들러붙어서 돈을 후원받다가 그 중견기업 사모님한테 딱 걸린 거였어요. 머리채 잡히고 돈 다 내놓으라고 하면서 완전히 탈탈 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남자에게 버려지고 모은 돈으로 생활을 하다가 돈이 또 떨어지자 돈을 벌려고 남자들을 다시 찾으려고 하는데 하도 이 남자 저 남자를 다 만나고 다니다가 병에 걸린 전처는 더 이상 남자를 만나 몸으로 돈을 버는 그런 일을 할 수 없게 된 거였어요. 에휴, 그래서 결국 버티다 못해서 입주민 청소하고 동창들한테 돈 빌리다가 이렇게 저와 만나게 된 거고요. 동창들은 제 전처가 엄청 잘 살고 여유 있고 잘 나가는 줄 알았대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제 아내가 이거를 내 친구들에게 말해야겠다고. 또 다른 피해자를 막아야 한다고 하면서 고등학교 동창 단톡방에다가 이 사실을 올렸습니다. 거기 동창들 난리가 났대요. 알고 보니까 민주라는 여자 한 명만 전처에게 사기를 당한 게 아니라 거의 8명 정도 되는 친구들에게 접근을 해서 몰래 돈을 다 빌린 겁니다. 그 금액만 총 3천만 원이 넘어가는 상황이었어요. 사건의 심각성을 깨달은 아내는 입주민 청소 에이전트 소장한테 연락을 해서 그 사람 주소랑 번호 좀 알려달라고 했고 그걸 받은 아내는 동창들에게 전처의 개인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창들은 힘을 합세해서 제 전처를 사기죄로 고소를 해버렸네요. 이미 이런 상황을 예견한 전처는 숨어버린 뒤였습니다. 저는 경찰이 못 잡을 줄 알았는데 결국 잡긴 잡더라고요. 소환조사 몇 차례나 부탁을 했는데 응하지 않으니까 결국 구속영장이 떨어진 거죠. 도주의 위험이 있다고요. 그래서 한 강원도 여관에서 제 전처 발견되었습니다. 포승줄에 질질 묶여서 관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갔다고 하는데 그 얼마나 웃기던지요. 그렇게 자기는 상류층 사회로 갈 거다라고 소리치더니 결국에 하는 짓이 다락으로 간다니요. 참 웃겼습니다. 아니, 웃기지도 않았습니다.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너가 라고 저는 그저 생각이 들 뿐이었죠. 이런 여자를 한때 사랑하고 내 온 마음을 주려고 했던 제 자신이 바보 같네요. 에휴. 그래도 뭐 이런 아픈 사랑을 해보았으니까 여자 보는 눈이 생기게 되었고 그래서 지금의 아내를 만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인생을 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틈틈이 여자들 많이 만나세요. 아니, 사람이라도 많이 만나서 대화하세요. 관계를 맺고 그래야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윤곽이 잡히고 또 사람 보는 눈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저 돈만 벌 줄 알아서 이렇게 꽁꽁 숨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일만 하고 1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다가 뒤늦게 만난 여자와 함께 결혼했다. 일이 큰 코를 다치게 되었네요. 부디 저와 같은 일을 안 겪었으면 하는 바람에 겪더라도 연애하고 이별하는 관계로만 끝나길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길게 용기 내서 사연을 적게 되었습니다. 저 많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지금 아내를 만나서 더더욱 완벽해지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네요. 그럼 저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세상에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소수의 이기적이고 못된 짓을 벌이는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살기 팍팍하고 돈 버는 것도 쉽지 않고 매일이 경쟁이자 도전인 우리네 사회인데 이럴 때일수록 서로 연대하고 손잡고 위하고 아끼고 해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전처에게 복수할 생각이 없었는데 하늘이 도와준 것인지 지 혼자서 나락으로 빠지게 되었네요. 지금 재판 중이라고 합니다. 결과는 기대하지 않지만 그래도 구속된 것 자체만으로 전처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을 것 같네요. 세상에는 돈으로만 해결되는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돈을 넘어선 중요한 그 무언가를 잡아야지. 그래야지 진짜 제대로 된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돈돈거리다가 인생 싹 다 무너지고 부질없고 허망한 삶을 살게 되는 것 같아요. 아직도 생각하면 정신이 아득하고 그럽니다. 저는 이제 돈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돈을 수단으로 우리 가족을 행복하고 그리고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생각하고 살려고 합니다. 그럼 저희 이야기 이렇게 끝까지 들어주셔서 무척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 이렇게 날씨가 추울 때일수록 건강관리 잘하세요. 그래야지 뭐라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 거래처 사장님들, 분식이나 포장마차 하시는 분들 요즘 날씨 때문에 몸이 아프다고 많이 연락 오네요. 저도 나이가 슬슬 들다 보니까 나이에 따라서 무릎이 시리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그러네요. 참 이게 뭔 일인지. 하여튼 그럼 저의 이야기 이렇게 끝까지 들어주셔서 무척이나 감사합니다. 아프고 아픈 마음을 잘 추슬러서 저 다시 한번 힘내서 살아보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무척 감사합니다.